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 내용 불협화의 영장을 받게 된 작곡 전공양루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조장과 불협화음에 대한 쉰커의 이념 vs 불협화의 조장을 가진 음악을 본 적, 쉰커의 자유자법의 예들, 비조음의 영장, 휴고 월프 작품의 분석기 발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본 논문은 쉰커 이론의 기초하에 불협화의 영장에서 출발하여 조장의 영장과 연결하는 방식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불협화음이 동태적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불협화음이 19세기 음악 속에서의 지위와 작용의 변화에 대하여 답구하고자 합니다. 쉰커 본인이 이론 분석에서 삼화음이 화음 기초로 하고 모든 화음 운동은 모두 조삼화음을 가리켰습니다. 쉰커는 분석 과정에서 문제를 음악이 어떻게 조삼화음 중에서 상세한 법으로 얻었는가로 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악의 발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겨도 쉰커는 불협화음은 모두 해결되고 약화되며 조화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쉰커는 음악 발전의 전체적 구조를 더욱 중요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불협화음이 음악 발전에서의 기능 작용을 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발전에 따라 조장의 개념도 확산되어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음악 중에서의 작용도 점점 중시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장음악을 분석하는 쉰커식 분석 이론도 확장될 수 있을까? 이는 수많은 쉰커학자들이 연구하는 문제입니다. 필자는 예전의 논문에서도 쉰커 이론을 비전통 조장음악 분석에 확장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쉰커식 분석 이론으로 비조장을 영장을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 논문에서 6개 사례를 들었습니다. 6개 사례는 모두 불협화의 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작품 중에 불협화음은 모두 해결되었고 뒤에 세 작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실천을 통하여 쉰커 이론은 불협화음형 기초하에 조장음악 구조에 중요한 이론 기초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 5개 작품은 2개 불협화의 삼화음 중에 하나를 연장하였고 6번째는 조음과 관련된 화음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불협화의 영장은 모두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9세기 음악에서 불협화음도 조장음악 이론의 일부로 엮여졌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쉰커는 모든 불협화음은 모두 약화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음성 화음 외에 모든 화음은 자연 화음에서 발생되었고 모두 조음의 종속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배경적 면에서 불협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본 구초의 거꾸로 두 번째 구초는 2개 조음으로 되고 고음이 형성된 장달음과 베이스가 형성된 5의 경과입니다. 비록 이는 배경적 면에서는 불협화이지만 여전히 주도 지위의 삼화음으로 근본 구조의 5분의 1 될 수 있습니다. 조음에서 직접 발생된 화음 외에는 수많은 배경과 화음은 불협화되었지만 이러한 불협화음이 어떻게 연장되었고 영장의 길이가 어떠하여도 여전히 근본 구조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논문은 주로 조장을 가지고 있는 영장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쉰커는 조장이 있어도 불협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F샵은 E 마이너 조음과 뒤에 5와 연결되는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상부는 샘도 하행의 방식으로 제한되고 최종적으로 화음을 F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배경 불협화의 영장으로서 이는 불협화입니다. 다음 악보를 보시면 여기에서 조화음은 1와 5 사이의 화음을 연장하였고 발전 과정에서 5에서 3으로 하락하였고 다시 2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불협화음은 쉰커 이론의 중요한 부분을 대표하였습니다. 쉰커 학파의 학자들은 장시간 동안 비조음 화음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조음 화음은 딸림 음이 더해지거나 치름 변화의 불협화로 약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불안정의 영장은 과도 부분 혹은 발전 부분 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악보를 보시면 25마디에서 61마디는 과도 부분에 딸림 음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전 부분의 예를 보시면 이는 투 소나타의 발전부입니다. 소나타에서 발전부는 발전 동기가 있고 조정 변화 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일한 책임 바로 우를 향한 운동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방식을 통하여 이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더욱 복잡한 상황은 조음과 재형부의 첫 번째 부분의 전복입니다. 근본성률과 분할식 베이스는 마지막에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재형부는 마지막에 반드시 음화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후 조성이 보장되었으며 제10부 내용을 다시 서술할 때에도 일정한 자유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악보를 보시면 쉰커가 자유자보에서 135마디의 영장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음은 150b마디에서 나타나고 이후 불협화의 우를 치른 계속 영장되었습니다. 135마디에서 나타난 C는 발전부의 결론이고 재형부의 시작입니다. 즉 조음과 재형부가 전부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불협화의 영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딸림 화음입니다. 딸림 화음이 도출된 원리는 이는 유일하게 흔한 비조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악보를 보시면 A 부분은 5의 영장으로 시작되고 4번 영장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장은 B 플라이 메이저의 5의 7에서 C 마이너의 6의 6으로 영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으로 2를 지탄하고 있고 베이스 F에서 C는 G와 A로 장식합니다. 두 번째 영장은 2C 마이너의 6의 요 사이에 있습니다. 위의 성률에서는 E 플라에서 A 플라의 도약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래 베이스는 동일 화음이 지속입니다. 세 번째 영장에서 작품의 조정은 G 마이너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장은 G 플라에 있습니다. 윗선율은 B 플라이, D 플라이, F 플라이 도약이고 B 플라이로 지한된 후 하한 음계 B 플라이, A 플라이, G 플라이, F 플라이를 형성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근본 구조의 E 플라이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30b마디에서 5까지 해결하였고 개조하여 5를 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에 45마디에서 1까지 해결하였습니다. 비록 이 작품의 근본 구조는 E에서 1이지만 과정에서 E 플랫과 D를 반복 강조하여 사람들이 근본 구조가 4에서 3이라고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브라무스의 불완전한 화음 지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더욱 복잡한 예가 있습니다. 슈만 C 메이저 피아노 곡의 주제는 전체 악장에서 6번 나타났습니다. C 메이저에서 4번, E 플랫 메이저에서 2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C는 앞에 4번의 진술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는 비록 론도와 같이 반복으로 6번 나타났지만 마지막 진술에서만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이 악보를 보시면 5는 1마디에서 연장하여 28마디에서 E 플랫 메이저의 5의 3자에 의해 끊었습니다. 위선율에서 5는 5의 진탄하에 28마디에 A 플랫까지 연장하였고 베이스는 G에서 F까지 하향하여 33마디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선율 성분은 다시 G로 돌아가고 베이스는 계속 하향하여 E 플랫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베이스는 두 과도음을 지나 계속 지향하여 D에 도달하였으며 선율 성분은 A까지 상하였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금품 구조의 5는 먼저 5의 지지를 받고 미 플랫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장에 따라 항상 5로 돌아가기 일을 해결됩니다. 이 작품과 같이 모든 불협화의 조장은 양장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불협화의 양장은 모두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브람스와 슈만의 작품에서 양장은 기능상의 조상 양장입니다. 그들이 불협화된 원인은 그들이 비초음화 미 양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시각으로 기능상 조상 작품과 불협화의 양장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19세기 음악 작품으로 예를 들어보자. 이 작품들은 불협화의 연장들을 동체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김천국에서 발표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